7월 장세 카카오와 네이버가 선도주로 새로운 주도주는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7월 장세 핵심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두 번째, 카카오 네이버가 신고가로 간다면. 세 번째, 새로운 주도주 장세의 가능성은. 네 번째, 그렇다면 주도주는 성장주인가 경기주인가?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상승, 나스닥은 0.13% 상승입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상승세는 완만하긴 하지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IMF에서 내년 말 금리 인상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2년 말 아니면 23년 초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큰 충격은 오늘 밤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도 이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면역성이 생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코스닥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 정도 가면은 코스닥도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월달로 접어들었는데요. 7월 장세, 8월 장세, 우리가 썸머랠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7월 장세에서는 지수의 측면보다는 종목 쪽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수 측면에서는 폭락이라든가 급등이라든가 보다는 완만한 상태에서의 상승 이런 부분들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종목군들이 순환을 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매기가 다시 한쪽으로 몰리는 주도주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러한 과정들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7월 중순까지는 나타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1300억 매도 우위 거래소, 코스닥에서 1000억 이상 파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외국인들 액티브 중심의 단기적인 움직임만 계속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쪽에서의 본격적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시간이 좀 더 걸리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도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순환을 거의 다 한 바퀴 다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쪽으로 조금 응집시키는 분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6월 한 달 내내 순환매의 연속이었잖아요. 이러면서 대부분 한 바퀴씩 조금씩 다 상승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돌리고 이런 상황들보다는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집중을 하는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외국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부담이 큰 상황이고, 또한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못 움직이잖아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많은 모습,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분사 때문에 나오는 외국인들 매도, 현대모비스, KB금융 등이 매도가 많은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은 HMM, SK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 기아, 한미반도체, LG전자, LG화학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많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한 주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5,500억 매도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4,000억 매도 우위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 내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브, LG화학, 삼성SDI,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주 많이 판 종목군들은 SK이노베이션,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대한 측면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경기 선행지수와 코스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미리 올라간 상황들이 나타났잖아요. 또한 경기 선행지수가 앞으로 이제 하반기 가면서 전망치들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즉 확장 속도가,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수가 언제든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기 수출에 달려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연간 수출액 추이 가운데서도 특히 상반기 수출을 보시면은 21년 올해 상반기 수출이 가장 숫자가 높잖아요. 따라서 상반기 수출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수출이 더 늘어나는 추세였죠. 과연 올해도 그러한 추세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경기 선행지수는 미리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황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하반기의 수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수출 부분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일평균 수출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과거에 보시면 항상 일평균 수출보다 코스피 지수가 비슷하게 가거나 약간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 만약에 이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속도가 나와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큰 폭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속도, 지수의 속도는 완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실적 측면에서의 종목 중심인데, 물론 올해와 내년의 실적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로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전망치들이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수출 측면에서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 쪽에 우리가 7월장, 8월장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과거부터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010년 이후에 월간 기준의 월 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초록색은 뭐냐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할 때죠. 회색은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할 때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듯이 경기 선행지수가 하반기에 가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 좋거나 또 나빠도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는 쪽, 이런 부분들을 2010년 이후부터 쭉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였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는 경기 선행지수가 좋을 때도 상승을 했고 또 나쁠 때, 하락할 때도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관리, 바이오 제약 쪽에 있다는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좋을 때도 상승했고 오히려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니까, 하반기에 꺾인다고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오히려 바이오 쪽이 더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쪽은 경기 선행지수가 좋을 때는 올라가지만 나쁠 때는 또 내려가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 것이고요. 따라서 경기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 선행지수의 개념은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의 차이를,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경기가 좋은데 이제 좀 완만하게 가는 상황, 이것은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으로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하고 건강관리 쪽은 문제가 없었다는 측면이 과거 데이터로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종목 중심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가격 메리트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못 올랐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가장 못 오른 쪽이 작년에 많이 올랐던 중소형 성장주잖아요. 따라서 코스닥이 지금 강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성장주 쪽에서 대형 성장주들이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죠.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것은 중소형 가치주, 그리고 대형 가치주 맥락군들이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주도주 구도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쪽에 성장주 쪽의 움직임이 더욱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성장주 맥락과 그리고 경기주 정상화주의 맥락을 봤을 때 이미 올 초에 상반기에 많이 오른 경기 정상화주 쪽은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고 또 반등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만 큰 추세적인 측면에서 올랐다는 측면이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 성장주 쪽의 맥락인데, 이미 이 성장주 쪽에서 선도주자로서 카카오가 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따라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쪽이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왔다 갔다 순환하는 구도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의 패시브 큰 자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수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을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 그리고 또 자동차 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구도가 강력한 주도주가 생기는 이러한 장세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떠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시 여기서 신고가 행진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와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인 순환매를 돌다 보니까 시장의 매기가 자꾸 분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구간이 명간이다. 이래서 다시 한번 카카오가 여기서 신고가로 치고 나가는 상황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네이버도 따라가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미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신고가 형태로 가는 쪽에서 시장을 선도를 해나가면서 성장주 쪽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바이오 제약 쪽, 그리고 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쪽이 이제 따라가는 구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물론 예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지금 카카오를 네이버를 여기서 추격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시장 전체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중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카카오와 네이버 이쪽에서 다시 신고가 형태의 모습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이제 확연하게 주도주 장세, 성장주 중심의 주도주 장세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도 시장 상황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해도 네이버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60.19% 상승을 했지만 네이버는 30.34% 상승이죠. 한편 어저께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위가 있었지만 조정 양상이 나오는 것이죠. 무거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면 의외로 또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속도 조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건상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8만원 전후선에서는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반등했다가 또 되밀리고 이러면서 7월달 좀 더 시간을 끄는 상황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LG화학은 분사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LG화학은 여기서 한번 분사 이전에 시세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여전히 무거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순환이 아니고 주도주 장세로 움직이는 상황들로 변화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월 장세는 중순까지는 지수가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순간적으로 한번 지수의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내면적으로 순환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7월 중순 이후에는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도주, 성장주 중심의 주도주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상황들은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그림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상황들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합니다.